강남 사옥 매입을 희망하시는 전국에 계신 S급 법인 오너분들께 무조건 체크해 봐야 되는 내용을 위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에서 급매로 나와 있는 매물들의 많은 경우의 수는 상속인 경우, 그리고 사업이 힘들어져서 급매로 내놓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지금과 같은 매수자 우위 시장인 강남 빌딩 거래 시장에 있어서 상업용 부동산이 호황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옥을 매각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닌 상황이고, 사옥을 급매로 처분하는 경우의 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옥을 매입할 때 무조건 고려해야 될 것이, 이제 강남에 입지 좋은 곳에 사옥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녀 승계 방안까지 들어가 있어야 그것이 이제 완벽한 매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강남 사옥 매입의 재무적 기준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이제 예시로 든 내용은, 강남에서 사옥을 매입하기 위해서 최소 연 매출액이 100억 이상 나와야 하고 당기순이익이 5억 이상 나와야 한다라는 간략한 기준을 갖다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지금 현재 강남에서 S급 입지라 함은 토지 평당 2억 가까이 이상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토지의 크기 또한 중요한데, 토지의 크기가 너무 작다면 향후 매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사옥으로 쓰는 것도 힘들 수 있거니와, 향후 임대차로 돌리게 된다 하더라도 임차사들이 너무 작은 전용 면적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최소 토지 면적도 100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기준입니다. 최소 연매출 100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매출액의 5%인 5억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거는 기업의 컨디션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회사는 연매출 100억이어도 당기순이익이 10억이 나는 회사가 있을 수 있고, 이익률이 높은 회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회사는 연매출이 100억이어도 당기순이익이 1억이 안 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익률이 중요한 것이고, 100억, 연매출 100억에 당기순이익이 5억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본업이 튼튼하기 때문에 대출도 80% 수준까지 가능할 것이고, 이에 따른 이자 비용도, 현재 이자율도 이러한 튼튼한 본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경우 이자율이 2% 후반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량한 회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근래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법인으로 건물을 매수할 시에는 근래 대출이 잘 실행되지 않거니와 대출 이자율 또한 매우 높습니다. 10%대까지의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속해서 강남에 사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본업이 튼튼한 기업 경우 대출 비율도 최대 80%까지도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이 이자 비용도 2% 후반까지도 가능한 상황인데, 앞으로 향후 이자 금리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감안하더라도 연매출액 대비 이자 비용의 상한선은 제가 봤을 때는 3% 정도 수준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 연매출액 100억에 당기순이익 5억인 회사에서 연매출액 대비 이자 비용이 향후 금리가 좀 상승하더라도 100억에 3%인 3억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면 단기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플러스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대출이 연장이 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연장이 되는 데 있어서 단기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플러스를 기록해야 하는 것이 대출이 지속적으로 연장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뭐 2년 이상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면,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면 이 대출 상환 압력이 들어오게 되고, 그에 따라서 시장에 급매로 회사 사옥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안정적으로 유지하실 수 있는 사옥의 기준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연매출이 최소 100억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매출액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강남에 사옥을 매입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출액이 500억 정도, 연매출액이 500억 정도 되는 회사는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5% 정도를 기록한다고 했을 때, 강남에서 사옥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500억 언더로 알아보시는 편이, 향후 이자 금리 수준의 상승으로 인해서 사옥을 마련함으로써 이 현금 흐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안 좋은 상황에서 급매로 던지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옥이 지금 없으신 법인의 경우,
임차료를 계속해서 부담하고 있고, 이것은 말 그대로 버리는 비용이 되는 것이죠. 소멸성 임차료가 되는데, 이것을 임차료를 이제 더 이상 내지 않고 사옥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산화시키고 그에 따른 이자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놓고 같이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현재 전용 면적 100평에 예를 들어 현재 사옥을 자가 소유하지는 않고 있는 법인이 지금 현재 강남에 보증금 2억에 월세 2천만 원에 임차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전용 면적 100평 기준으로 보증금 2억에 월세 2천만 원 수준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옥 매입을 통해서 임차료를 줄일 수 있고, 임차료와 비슷한 수준의 사옥 매입을 통한 이자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면, 그리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이것은 무조건 사옥을 매입하는 방식이 향후 많은 측면에서 법인의 이득이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옥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임차로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이 한 평당 0.5명이라는 것은 임대차 시장에서 전용 면적 한 평당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직원의 수는 0.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만약 보증금 2억에 월세 2천만 원을 내고 있는 전용 면적 100평의 사무실의 경우, 전용 면적이 100평이기 때문에 최대 수용 가능한 직원의 수는 50명 정도로 보통 그렇게 판단해서 임대차 계약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쾌적하게 된다면 이 한 평당 0.4명 정도 수준, 전용 면적이 100평이었을 때 직원이 한 40명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이 되겠고, 보통 전용 면적 한 평당 0.4명에서 0.5명 정도 수준을 기업의 사옥으로 사용할 때 보통 이용하게 되는 수준입니다. 사옥을 사는 데 있어서도 지금 현재 직원이 5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용 면적으로 100평이 필요하고, 향후 또 증가된 사업의 확장으로 직원의 인원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다 여유 있는 사옥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세무사로서 사옥을 매입하시기 전에 무조건 이제 지분을 사전에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보통 회사들 같은 경우 오너분과 뭐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만 지분을 갖고 있는 케이스들도 있겠지만, 차명 주식이라 해서 법인 설립 요건으로 2001년도 7월 23일까지는 발기인으로 주주가 3명 이상이어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차명 주주가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자사주, 자기 주식인 자사주가 있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지분을 사전에 정리를 해놔야 합니다. 타인이 갖고 있는 주식, 차명 주식이 됐든 실제 투자자가 들어와 있든, 이는 향후 자녀에게 승계하는 과정에서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이 차명 주식도 자녀에게 향후 승계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정리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사주 또한 올해 3월 6일부터 자사주도 무조건 소각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외 사항을 통해서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분을 사전에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안까지도 미리 마련을 해서 사옥을 매입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자녀에게 사업을 승계하고 싶은 법인 오너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잉여 현금은 가업 상속이나 이 가업 승계 제도에서 비사업용 자산이 되고, 지금 잉여된 많은 현금을 사옥을 매입함으로써 전체를 다 사옥으로 이용한다라고 가정시 사업용 자산으로 100% 인정받기 때문에 가업승계 제도에서 공제가 전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옥을 매입을 통해서 사업용 자산 비율을 올려놓고 자녀에게 승계를 실행하게 되면, 지분은 이제 증여하는 방식도 있고 양수도 하는 방식도 있는데, 자녀 법인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직접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거나 양수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승계를 실행함으로써 가치 상승 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되고, 향후 먼 미래 상속하더라도 매입한 강남 사옥이 향후 자산 가치가 예를 들어 2배 이상 뭐 5배 상승을 하더라도 가치 상승 전인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가치가 고정이 된다라는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옥도 아무 지역에나 아무렇게나 사게 되면 향후 현금화하는 유동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고, 강남에 사옥을 매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가치 상승과 황금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남의 사옥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옥 매입을 당장 진행하시지 않더라도 매출액 수준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 100억의 매출액이 나오는 시점부터는 사옥 매입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준비하는 기간도 제대로 준비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기간이, 정확하게 제대로 준비를 사옥 매입 과정 이전에 준비를 한다고 하면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옥 매입을 당장 진행하지 않더라도 자녀 승계 방안까지도 먼저 미리 세팅을 해놓고 매입을 하시게 되면 자녀에 대한 증여세나 상속세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연락을 주시고 컨설팅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세법은 변하고 시대 흐름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법인도 자산 운용이 필요하고, 법인의 잉여 현금으로만 들고 있으면 아무래도 현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잉여 현금을 사업용 자산으로 치환을 하는 과정에서 미리 3년, 길게는 5년까지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 승계 방안에 대한 것까지 세팅을 완료하고 사옥을 매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향후 이제 사업이 안정적으로 궤도에 올라선 상황이시라면 향후 5년 이내 사옥 매입을 검토하시게 될 것으로 판단되시는 법인 오너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 부부가 A부터 Z까지 전부 다 솔루션을 마련해 드리고 실행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